건강 이슈 살피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그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그 누적된 불안과 우울감 그리고 해소되지 못한 놀이 욕구가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문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술이 늘면서 원래 적게 마시거나 안 마시던 사람의 음주율이 증가한 데다가 방탄소년단 등 그런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동원한 상업주의적 광고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과음, 폭음 문화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자세한 관련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을 주류 광고 모델로 내세운 공격적인 주류 마케팅이 술 부르는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 층의 그 과음 또 음주 사고 역시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필요한데요. 자, 어떤 대책들 마련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음주 패턴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조사가 이뤄진 게 있죠? 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민의 음주 패턴 변화는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20세에서 70세 남녀 2,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기존 주 1회 이하 음주자의 63.1%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음주량이 줄었고 26.3%만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훨씬 많은 분들이 음주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많이 또 음주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26.3% 증가 수치가 사실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음주량이 요만큼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음주량이 증가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음주를 이렇게 하게 되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음주량이 늘었다고 답한 그 54.1%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 1회 술자리 평균 음주량이 한두 잔에 해당되는 그런 저위험 음주자는 25.1%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34.2%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그 코로나 이전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인 고위험 음주자는 30.3%였는데 코로나 이후 21.8%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이처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경향이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발원 측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홈술 그리고 혼술이 늘면서 원래 적게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마시지 않던 분들의 음주율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에게도 늘고 있다고요? 지난해 청소년의 흡연 음주율이 감소했다는 게 이제 그런 통계가 발표되긴 했는데요. 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평균 10.7%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은 2019년 16.9%에서 2020년 12.1%로 감소했고 여학생은 같은 기간 13%에서 9.1%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비록 청소년의 음주율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증가세로 올라갈 수가 있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음주의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주류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거리 막 지나다니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주류 제품 포스터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상업주의적 광고 마케팅이 음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주류 광고는 그 청소년 음주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광고에서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 강조해 그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주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대중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 노출이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음주를 시작한 경우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이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 이전까지는 주류 광고의 경우 하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 준수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됐습니다. 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제2항에서는 주류 광고에 대해 준수해야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정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주류의 품명, 종류 및 특징 외에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 표시의 금지,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경고 문구를 광고와 그런 주류의 용기의 표기에 그 광고할 것,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표시 금지 등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헷갈리네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류의 품명이나 종류 등을 표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고에 내보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류 광고 시 그 회사 이름은 적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술의 이름은 적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그런 주류 업체가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 그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이 아닌 회사 이름만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되지만 직접적인 술 이름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요게 사실은 광고 목적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이트, 뭐 롯데, 오비 같은 회사 이름은 되고 뭐 참이슬, 카스, 뭐 테라 뭐 처음처럼 이런 술 이름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류 광고에 음악 역시 써서는 안 되죠. 예, 그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도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이전에는 방송 광고에서만 노래가 금지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노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하는 것은 상품명과 제조사 이름이 사용된 노래, 주류 권장 노래 등만 금지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주류 광고가 이런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류 광고가 이러한 기준을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이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광고 내용의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 이 제1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주류 광고가 시행이 되는 그런 매체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 우선 7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주류 네. 광고 이제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매체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됐는데요. 5개 광고물의 금지 매체 또한 그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로 한정됐던 것이 대중교통수단 또는 그 대중교통시설,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대기 장소, 구역, 벽면을 이용 간판, 그런 또는 옥상 간판을 이용한 광고 등 그런 5개 광고물 전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이미 법령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복지부와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 광고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을 이제 시행되는 지난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교통수단 그리고 그 시설의 주류 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의 그 송출된 동영상 광고는 그 앞선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계획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규제가 시행된 지 그러면 한 달여가 지났는데 이런 주류 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은 그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매체 범위에 유튜브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이용률이 늘고 있는 매체가 포함되지 않고 네. 영향력이 큰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 광고 형태로 송출할 수 없는 주류를 17도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술의 도수는 기존대로 17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17도 미만의 술은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0.1도, 0.5도 낮춘 이제 소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술들이 밤 10시 이후 방송에 이제 광고되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등에 무한대로 광고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소주는 맥주와 전혀 다른 술이고 독주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제한하는 도수를 10도 아래로 확 낮춰야 한다. 16도도 애매하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매체 범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넓게 퍼져 있는 유튜브 등의 매체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데요. 그 음주 브이로그 같은 영상에 주류 광고가 많이 따라간다는 지적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광고 모델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톱스타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광고 중에 하나가 소주 혹은 맥주 이런 주류 광고거든요. 뭐 사실 아이유, 제니 이런 유명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이해국 교수는 아이돌 등 그런 연예인들이 모델로 참여하는 주류 광고가 청소년 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 여자 연예인들이 소주 광고를 하고 글로벌 아이돌이 맥주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술에 대한 민감도를 낮춘다. 최근 청소년 음주가 늘어난 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한 유명 드라마에서 교복을 입고 나오는 배우가 소주 광고를 하는데 그 상황이 심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의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해서 음주를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 실제로 중독 포럼이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15세에서 18세 청소년 남녀 등을 대상으로 그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요, 성인의 한 95.5%, 청소년 96.7%가 아이돌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이 그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성인의 79.6%, 청소년 44.5%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주류 광고가 청소년이 술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성인의 77.7%, 청소년의 63.1%는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돌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한 그런 주류 광고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가 나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 2015년에는요, 만 24세 이하 연예인 그리고 운동선수 등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일명 아이유 소주 광고 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됐어요. 예, 그 2015년 발의됐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이제 방송은 물론이고 그런 신문이나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당시 만 21살로 소주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가수 아이유를 제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그런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는 그 해당 개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광고 출연 기준을 만 24세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지적했고요.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실효성에 대해 이제 그런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게 법적 제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예인을 동원한 지나친 상업주의적 이 주류 광고 마케팅이 청소년들에게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정책 수립, 제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현재 서강대 그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그 주류 광고와 관련해 매우 엄격한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며 관리하고 있다. 영국, 태국, 미국 등에서는 아이돌 스타 등 그런 연예인 수요 광고가 불가능하고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주류 광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특정한 미디어와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하며 그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유 교수는 각종 주류 광고들은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 욕구를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고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우리나라 주류 광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예인을 그 둘러싼 그런 논쟁은 광고의 윤리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 매우 첨예한 그런 의견을 양산해온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주류 광고를 함으로써 음주 유발 효과를 보이는 뭐 그런 어떠한 관련된 논의가 좀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 손혜리 36대 그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들마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나중에 크면 저렇게 마셔야겠다라고 이제 답했다. 그만큼 음주 장면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당장 법적 규제를 만들기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책이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해국 교수는 그 법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연예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주류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닌 이상 특정인을 모델로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그 아이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그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전문가들 의견에 공감을 할까요? 네, 그 복지부도 이제 이해국 교수의 제안과 주류 광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이제 입장입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그 연예인들이 복지부의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이나 릴레이 캠페인 등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주류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을 좀 영광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관찰 예능 등에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봐도 술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주류 광고 제한 도수와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SNS나 유튜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류 광고에 대해서 이런 보건복지부 쪽은 어떠한 의견, 어떠한 입장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윤신 과장은 광고 규제 대상 도수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그 주류 광고 제한 도수가 17도로 되어 있고 최근 경향 자체도 센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 도수가 낮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음주자의 취향이나 브랜드에 대한 기대 도수가 있어서 뭐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고민해 보겠다. 다만 제한 도수를 어디까지 낮추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 광고 규제 매체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청소년,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SNS, 유튜브 등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 SNS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류 광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SNS 광고 또한 위반 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딱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부나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이 또 모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짝 짚어보고 갈까요? 앞서 홈술과 혼술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좀 약간 나눴었는데요. 네. 그 혼자 술을 마시면 그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고 결국 알코올 남용 혹은 의존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국 교수는 그 한 번에 한두 잔씩 주 5일 이제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 위험을 높이진 않지만 지속적이 되면
보상회로의 학습 효과를 초래해서 음주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알코올 사용장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적은 양을 마시더라도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폭음이라든지 과음 문화가 재현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국 교수는 그 기쁨 추구 활동 불균형의 장기화와 상업주의의 폐해로 인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 그 과음, 폭음 등의 음주 행태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이제 우려했는데요. 이 교수는 그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데 코로나 때문에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방역 조치 완화 시에 그 참았던 것을 터뜨리는 그런 보복 음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의 혼술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소셜 드링킹이 다시 늘면 음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제 우려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음주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주를 하는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거든요. 때문에 음주 폐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도 좀 같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던 고 손정민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정장치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과폭음을 이제 허용하는지 그런 음주의 폐해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병리적 음주뿐만 아니라 심각한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전문가들은 비용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주류에 대한 접근도 제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국민들은 교육 홍보를 선호하고 주류 접근도 제한에는 가장 낮은 순위를 매긴다. 근거에 기반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음주폐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정보, 자료 또는 사건이 발생한 그런 맥락을 이용해서 그 대책으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폐해를 미칠 수가 있죠. 때문에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등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안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최상의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